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 발표 결과 10월 취업자 수가 41만 9천 명 증가해 석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용률 역시 67.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라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1989년 10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러한 회복세를 우리 고용시장이 완전히 침체에서 벗어나 상승기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좀 더 지켜보고 또 따져볼 부분들은 무엇인지 오늘 아침 토론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고용 동향,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아침 토론으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함께 짚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숫자로 봤을 때는 기분 좋은 결과일 것 같습니다. 네, 숫자적으로 봤을 때 41만 9천 명 취업자가 지난달에 늘어나면서 이 석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기록을 했는데 이 숫자만 봤을 때는 그래도 호조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숫자만 보면 호조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게 호조세라고 할 수 있을까? 혼조세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같이 맞물리는 그런 고용 동향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호조세라고 말씀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미 책에다가도 이런 현상을 체감과 다른 경제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체감으로는 도저히 고용이 회복됐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회복됐으니 체감하고는 참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도 혼조세고 고용시장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과 내막을 보는 그 내부적인 지표들을 같이 뜯어봐도 굉장히 이게 회복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호조세라고 보세요? 네, 수치상으로 호조세 분명합니다. 8월, 9월, 10월 연속해서 예. 취업자 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어요. 네. 30만 명 이상 증가를 했는데 8월에는 45만 명, 그러니까요. 9월에는 34만 명, 다시 또 41만 명이 네.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호조세다라고 분명히 이제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의 취업자 수의 증가가 어떤 부분에서 늘었느냐라는 그렇죠. 것을 이제 앞으로 따져봐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이 경제의 흐름과는 좀 유리가 된 조금 다른 그러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그 있습니다. 부분은 좀 뒤에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률도 볼게요. 67.3%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이제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게 또 역대 최고치라고 하거든요. 예, 89년 이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고용률이 이제 두 가지 지표로 또 구분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OECD 기준의 고용률입니다. 네. 만 15세에서 64세까지 기준의 고용률. 네. 이 값도 0.5%포인트 상승했고요. 네. 그리고 전체 인구, 전체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한 소위 만 65세 이상도 포함한 고용률, 네. 이 지표도 61.7%로 역시 0.5%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상승하는 흐름을 보면 예. 정확히 여기 그래프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이런 흐름을 보면 근래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상승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 그래프를 더 길게 늘려도 네. 각 10월끼리 1989년부터 10월끼리 쭉 비교를 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거는 정말 고용시장이 거시 지표로만 보면 확실히 회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지표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석 달 연속 이제 30만 명대를 웃도는 사실 지난해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달에 이렇게 고용이 호조세를 보인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요인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인구가 15세 이상의 그러한 경제 활동 인구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그 부분의 상당수가 이제 취업자로 잡히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예. 물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든가 또는 뭐 1시간 이상의 근로와 상당히 그 상시 근로하는 다양한 그 분포에 있어서의 증가가 있을 것이고요. 업종별로도 또 다양하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인구 증가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취업자 수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고용 지표의 전반적인 개선 향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업률이라든가 청년 고용률 이런 부분에서의 그 개선도 같이 네. 함께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러한 그 경제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이러한 민간 경제의 위축 현상,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데이터는 역시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일자리를 늘려갔다라는 부분에서는 예. 긍정적인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청년 실업률 좀 살펴볼게요. 네. 7.2%입니다. 같은 기간 대비 1.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자, 2012년 10월 그 당시가 6.8%예요. 그러니까 7년 만에 지금 가장 낮은 수치인데 네.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네. 있을까요? 실업률 지표도 3.5%에서 3.0%, 5%, 네네. 0.5%포인트나 하락했는데 예. 청년 실업률은 8.4%에서 7.2%로 그렇죠. 1.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그렇죠.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마침 네. 한 네.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당시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예. 고용을 몇 달간 연구만 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네. 그때 제가 2020년쯤이 되면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냐면 이제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인력 부족의 시대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의 유사한 모습이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일본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내년 경제 성장률이 0.4%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일자리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뭐냐면 청년 인구가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서다. 지금 청년 인구가 8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우리나라가요? 예, 우리나라 청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인구가 주는 거예요. 예. 전체 인구는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나 아니면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고정적이거나 줄더라도 예.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청년의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해석도 같이 맞물려야지 이 지표만 가지고 청년 고용이 완전히 해결됐어 이렇게 표현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인구 구조적인 특성을 반영했을 때는 청년에게 작년 동월에 비하면 그래도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고용 시장의 회복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 긍정과 부정이 같이 맞물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우리 고용 시장에서 20대 청년들의 위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아마 40대 그리고 또 50대, 60대일 텐데 그 고용률은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고용 증가, 그러니까 이게 취업자 수의 증가라든가 실업률의 감소라든가 전반적으로 모두 개선됐는데 유일하게 40대의 이 고용률이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좀 안 좋게 나온 네. 것이 아마도 특징 중에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40대 연령에 있어서는 비교적 정규직 비중이 높다든가 또는 그렇죠. 제조업이라든가 이렇게 안정된 직장의 비중이 높은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계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제조업의 어느 정도의 그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또 반영한 것이고 네. 이러한 고용 형태의 변화를 또 반영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쇼크 어떻게 보면 40대가 유일하게 이러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것은 이 경제 전반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고 네. 경제 침체의 그런 흐름을 또 반영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뭐 40대 허리층인데 이제 경제 활동의 허리인데 여전히 고용이 좀 불안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예. 고용 시장이 회복됐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정말 고용 시장이 회복됐다 그러면 30, 40대 취업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그렇죠. 그런 모양새를
보였을 때인데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청년층은 인구가 감소하는 대목에서 청년 실업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크게 늘면서 이렇게 고용시장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유지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고용시장이 정말 회복됐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뭐 전년에 비해서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3, 40대 특히 이제 40대의 핵심적인 인력들이 취업자가 줄고 있다. 인구가 줄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취업자가 크게 줄고 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우리 현상이고 우리 내년도 그리고 올해 말 이 일자리 정책에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돼서 구조적으로 40대가 취업할 수 있는 고용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대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고용 상황 자체가 뭐 취업자 수, 또 실업률, 고용률 이런 3대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정부는 좀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있다. 추세적인 흐름으로 나아지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부의 고용 정책은 좀 청년층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노년층 중요한데 좀 쏠려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지금 실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는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여기는 사실 이제 기업에 대한 활성화나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수치상으로 개선되다 보니까 처음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청와대 상황판까지 만들 정도로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가 상당히 위축돼 왔고 실제로 많은 그 좋은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최근 세 달 연속 수치가 개선된 것은 정부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좋은 그러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의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업종이나 산업이나 일자리 특성을 보면 정부가 세금을 써서 유지하는 일자리라든가 또는 노년층에게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단기 근로의 그러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늘어난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치상으로는 개선됐지만 정말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그 수입이라든가 연봉, 임금이 높은 수준의 생산성이 높은 안정된 그러한 장기적인 숙련된 일자리가 늘어나는 흐름으로 나타나야지 사실은 진정한 고용 개선인데 그렇지 않고 정부가 예산이라든가 네. 정부의 지출을 통해서 복지 차원에서 늘린 일자리가 개선된다는 것은 사실은 수치상으로는 개선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오히려 경제의 위축을 반영하는 수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예. 말씀 지적 잘 해주셨는데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청년층 일자리는 어떻게 인구 구조적인 면에서 자연스럽게 야기된 그런 고용 회복의 상황이죠. 모습이다라고 예. 또 평가할 수도 있지만 네. 노년층, 고령층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은 우리가 3달 전부터 계속 다뤘던 예상형 일자리, 그리고 노인 일자리, 단기 일자리. 이런 거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노인 일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안고 가야 할 구조적인 그 대응책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령화하고요.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서 네. 이분들이 소득이 절벽되는 현상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노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대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고 고용시장이 회복됐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산업별로 그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 지난달 고용이 좋았을 때도 사실 제조업 일자리 타격은 정말 컸습니다. 10월 달 지금 산업별로 취업자 현황은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특히 산업별 업종에서 극명하게 이러한 데이터의 특정이 나타났는데 특히 제조업의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난달에 제조업 일자리가 11만 명 정도 감소를 한 거에 의해서 이번 달에도 지난 10월에도 제조 8만 명 정도의 그러네요. 8만 천 명이 지금 8만 천 명 감소했다라고 감소 부분이 나오네요. 나타났거든요. 네. 이것은 그 상당히 경제의 실질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침체, 그다음에 금융업이라든가 이 대부분 감소한 부분이 민간이 주도하고 또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부분이 많았던 반면 증가한 일자리의 내용을 보면은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15만 명, 숙박 음식업 11만 명, 그다음에 여가 관련된 서비스 9만 명.
대부분 상당 부분이 정부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그 흐름에 의해서 단기적인 일자리가 제공된 그렇죠.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전반이 민간은 위축되고 정부의 예산 관련된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는 늘어나는 그런 대조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수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 그럼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실패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민간의 일자리가 대부분 우리 전체 우리나라 일자리의 한 95%는 민간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민간의 위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위에 있는 증가된 일자리는 좀 단기 일자리나 이런 일자리 좀 많은 것 같고 우리 경제에서 좀 양질 일자리로 꼽히는 뭐 금융보험업이라든지 제조업 자리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19개월째 지금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네. 고용률 이렇게 개선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제조업. 말 그대로 투자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뼈아픈 부분 찾아보라 한다면 투자 위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설비 투자와 건설 건설 투자 투자. 이 두 가지 투자 부문이 예.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만의 탓은 아니죠. 대외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대외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경제가 지속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심리가 발동이 되기 어려웠어요. 불확실성도 예. 크고요. 정책적인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 하에 정책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진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내부적인 요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투자가 이렇게 위축된 환경 하에서는 앞에 산업별 이 고용 동향을 보여주셨지만 이 현상이 지금 10월 달 고용 동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2019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산업별 동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제조업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도소매, 뭐 이런 금융보험업 이런 주력 산업들의 고용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40대 취업자가 많이 줄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위에 보건업이라든가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런 영역의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그런 모습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산업별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고용시장이 개선됐나 우리 경제가 개선됐나라고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시장님 말씀을 좀 들어봤을 때 지금 구조적인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 대외적인 요인도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 것 같거든요. 제조업 고용. 사실은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경제 정책의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 데이터의 결과입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예산이나 정부의 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그 어느 정도의 수치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일자리, 생산성에 바탕을 둬서 혁신을 통해서 그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분야에서의 규제 개혁이라든가 또는 그 노동시장의 개선 이런 부분에서의 정책이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자리는 이제 기업이 대부분 제공을 하게 되는데 기업이 지금까지 요구했던 부분은 뭐냐면 노동시장이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였는데 예. 오히려 이번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이 노조의 친화적이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사실은 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오히려 강화됐다. 그러면 경직성이 강화될수록 사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기보다는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경제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경제 정책의 흐름을 가급적이면은 사람을 뽑기 쉬운 상황, 경영 여건을 개선해주는 그러한 노력으로 좀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런 것들이 물론 정부 나름대로의 그 논리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나온 지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끝자리 9933님이 자영업자들은 노동시간이 더 길어졌다라고 올려주셨고요. 사실 최근에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7983님은 단기 알바가 늘어난 걸 칭찬하는 정부 한심합니다라고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9090님이 저희한테 점점 어용 방송 할 겁니까? 연령대별 일자리 띄워주세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내용으로는 언급을 드렸는데 저희가 네. 미처 또 그래픽으로 한눈에 알기 쉽게 준비를 못 해드려서 저희가 다음번에 이 부분 좀 보완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7983님은 어떻게 60대 이상 취업자만 몇 개월째 증가를 합니까? 라고 반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1517님이 하루를 채워 일하고 싶어 하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채용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회복이냐고요. 또 2402님,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부의 고용 정책이 옳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고용 정책인지 돌아봐야 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끝자리 또 1517님 계속 올려주셨어요. 사실 이분이 이제 미용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최저시급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알바생만 12명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고용이 워낙 이제 체감되고 피부에 와닿는 문제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고용 상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지금 돈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아픈 부분으로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개선세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 아까 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감할 정도로 나아지진 않았다라는 데는 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방금 시청자 의견 주신 내용들을 보면 네. 그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체감하는 맞아요. 서민이 체감하는 예. 그런 정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예.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표로는 굉장히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들어가고. 서민이 체감할 만큼의 정말 고용시장 회복됐어 이런 느낌은 또 아닐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랑 좀 흡사한 대목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저는 일본 경제랑 유사하다고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 이런 대목에선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완전 고용을 가져가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인구 구조적인 요인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도 반영이 된 것이 지금 10월 달 고용 동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말 그대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수준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단기 일자리 많이 생산하고 그리고 소위 아르바이트 일자리 많이 늘리면 역시 일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구분이 잡히죠.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일주에 1시간 일하는 그런 취업자를 늘려서 고용률, 취업자 이런 소위 말하는 통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이런 고용시장의 어떤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찾아내서 정말 말 그대로의 개선 이런 것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포커스를 좀 둬야 될 텐데 말 그대로의 고용시장을 회복시키는데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문자를 잠깐 확인을 네. 해봤는데 970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70, 이른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심심하시다고 2시간 카운터를 봐주시는데 용돈을 드린다고 취업자로 봐야 한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아마 1시간만 일해도 이제 취업자로 잡히는 그렇게 되면 부분에 이제 대한 무급가족 종사자로 해서 그렇죠. 취업자로 들어갑니다. 잡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통계에 좀 착시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네.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고용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정부가 좀 고용 정책의 어떤 전환이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측면을 보면 상당히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자영업 1인 근로자들의 그런 사업장의 내용을 보면 이 취업자의 그런 구조가 환연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1인당 그러니까 나홀로 영세 사업자인 경우에 있어서 고용인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와 두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종업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그 비중이 지금 계속 역전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지금 3달째 10만 명 이상이 계속 종업원이 있는 사업자가 줄어들고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자가 10만 명 이상 계속 지금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그 현장 상황에서 혼자 1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종업원을 쓰기에도 부담이 되는 그러한 그렇죠. 경제 위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위축된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상승한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러한 그 영세 사업
1인 사업자들에겐 상당히 큰 부담이 부담이죠. 되었다 네. 하는 그러한 그 경영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 앞으로 큰 위기가 올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52시간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게임 산업이라든가 많은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국내 탈출, 해외로 탈출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52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업종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규제인데 이것을 거의 모든 산업의 업종에 다 반영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도저히 국내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그 일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52시간제로 인한 앞으로의 고용 쇼크가 상당 장기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그 시간에 관한 규제는 이 선진국에서도 여러 번 발생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예를 참고해서 사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다시 개선하는 네, 그러한 보완하는. 노력이 지금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도 고용정책, 정부 고용정책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영업자, 비임금 근로자를 보면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고용주라고 하죠. 고용주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자영업자가 늘고 있어요. 이 현상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현상이 결국 자영업자의 영세화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40대 취업자가 주는 부분들, 제조업이라든가 금융보험업의 이런 중요한 우리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문의 고용, 이렇게 말 그대로 고용 시장의 여건 자체를 개선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네.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단순한 실업률 개선, 고용률 개선이 아니라 고용 시장 개선으로 우리 정책이 입안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나온 고용지표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광석 실장, 최승로 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